반갑습니다, 형님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제 숲TV 생방송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생방송 보신 형님들은 추천과 즐겨찾기, 이따가 유튜브로 오시게 된 분들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첫 경기는 보스턴 대 화싹 경기입니다. 뭐 다들 아시다시피 화싹은 작년에 그냥 개 망했었고 올 시즌도 초반에 되게 안 좋아요. 근데 웃긴 게 얘네들이 화싹이 이상하게 보스턴한테만 강해. 지금 정규 시즌 5승 16패인데 보스턴한테만 3승 3패예요. 어제도 얘네들이 이겼죠. 알다가도 모르겠어. 화싹은 진짜 빠따가 지금 OPS 꼴찌에다 답도 없는 상태인데 보스턴이 이거를 또 져버렸네요. 그리고 이제 오늘은 또 이제 워커 뷰러가 나오는데 어제는 하우크가 못 믿을 만한 놈이었어. 나 그래갖고 어제 보선 안 봤거든. 그냥 좀 도망갔는데 와 근데 화싹이 잡을 줄은 몰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워커 뷰러도 제가 매번 말하지만 지금 구속 문제가 있어요. 몇 년 전에는 97패만 나오는 그런 선발이었었는데 수술에 들어간 이후로는 구속이 많이 하락이 됐다. 지금 이제 93.5마일밖에 안 나옵니다. 평균적으로는. 장점을 완전히 잃어버렸는데 글쎄 요상하게 잘 맞기는 맞더라고요. 나는 매번 요즘에 워커블러의 리스크를 생각을 해가지고 이 보스턴 반대 까는 걸 좋아했었는데 최근에 두 경기는 그냥 잘 막았고 지난번 경기 때는 이제 세인트루이스전은 5이닝 5실점하고도 이기고 빠따가 도와줘가지고 그래 이기더라고. 그래서 난 그냥 워커블러 경기 사실 안 가고 싶거든요. 저는 이게 무섭다고 생각해. 구속도 안 나오고 딱히 뭐 이제 장점이 없으니까 보스턴이 그만한 돈을 데리고 얼마나 선발인가 뭐 이런 생각도 들고 다행히 뭐 제구 같은 것들은 괜찮긴 한데 현재 워커별로 솔직히 말해서 신뢰가 안 갑니다. 그런 경기이고요. 뭐 조나단 캐노도 좋게 볼 건 없어요. 작년에도 이제 124이닝 나름대로 이제 3선발로서 활약을 하긴 했지만은 시즌 방어는 뭐 4.5 정도였었고 이제 뭐 피홈런도 꽤나 많기도 하고 지금도 이제 18이닝 동안 볼넷이 11개거든요. WHIP가 굉장히 높다. 이닝 대비 피안타나 볼넷 이런 것들이 좀 있는 편이어가지고 얘도 뭐 좋게 볼 만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 경기도 나는 도망가야 될 경기라고 생각을 해. 물론 뭐 보스턴이 뭐 배당도 되게 안 나오기도 하고 막연하게 그냥 보스턴이 뭐 빠따가 좋으니까 뭐 볼만도 하겠다 이럴 수도 있지만은 화싹이 이상하게 보스턴한테 잘했던 것도 그렇고 보스턴 빠따 지금 믿지 못할 구간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냥 그런 면에서 우리 예년처럼 화싹이 경기 길게 가면은 불펜까지 꼬라박는다든지 이런 것들도 잘은 안 보입니다. 지금은 저는 뭐 한점차 게임이나 그냥 보스턴 일반은 도망가고 싶은 경기예요. 한마디로 클리블랜드 대 양키스 경기인데 일단은 개빈 윌리엄스랑 클락 슈미트가 붙습니다. 이거는 일단은 양키스 지금 꽤나 그래도 좋은 승률을 보이고 있어. 14승 8패. 여전히 양키스는 그냥 아메리칸 리그의 강자긴 합니다. 근데 클리블랜드도 작년에 얘네들이 이 두 팀이 아메리칸 리그 챔피언십 시리즈에 붙었잖아요. 양키스가 매번 플레이오프에서는 클리블랜드를 많이 부셔왔었습니다. 디비전 시리즈나 뭐 챔피언십 시리즈나. 일단은 지금 클블도 보이는 거는 홈에서는 5승 1패, 원정 7승 8패로 홈이랑 원정 편차가 조금 있는 것들이 보이는 것 같아요. 이런 와중에서 개빈 윌리엄스는 얘도 이제 양키스한테 전적이 조금 안 좋은데 뭐 두 경기밖에 안 했어요. 통산. 근데 그 두 경기 동안 4.1이닝 3실점, 2.1이닝 3실점, 그리고 두 경기 합쳐갖고 홈런 3방씩 이렇게 맞으면서 양키스한테는 좋지 않은 모습만 보여왔거든요. 아무래도 좀 투구 스타일이 정석적이야. 우아한 파워 피처 유형이고 상대를 좀 찍어 누르는 피칭을 하려고 하는데 양키스 상대로 함부로 그렇게 접근했다가는 되게 위험할 수가 있죠. 그러다 보니 개빈 윌리엄스의 스타일상 양키스한테는 고전한 만도 했고 기록도 좋지가 못하다. 올 시즌도 지금 19.2이닝 동안 피홈런 3개, 볼넷 10개 이 제구 같은 것들도 썩 좋지는 않아. 그러다 보니까 개빈 윌리엄스도 믿지 못하는 상태다. 가끔 가다가 파워 피처로서 상대를 찍어넣는 피칭 그런 것들을 해줄 때도 있기는 한데 글쎄 양키스한테는 쉽지 않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 입장이고요. 클락 슈미트도 지금 좋지는 않은데요. 얘는 뭐 한 경기밖에 안 했습니다. 그 한 경기도 5.2이닝 동안 3실점 아주 나쁘다고 할 수는 없어요. 저는 매번 이 슈미트가 이제 재작년에 작년에는 부상 때문에 길게 활약을 못했지만 사실 시즌 초반에는 되게 잘했었고 그리고 재작년에는 20경기 이상을 지금 올 시즌 보여준 거 5.2이닝 3실점 이 정도의 활약을 계속해서 해줬었거든요. 적당히 이닝 많이 먹어주고 좋은 날에는 뭐 무실점 한다든지 1, 2실점 하고 길게 갈 때도 한 6이닝 정도 먹어주기도 하고 그래도 한 5이닝 정도의 기대치는 있는 친구라고 보여요. 지금도 지난번 경기인데 73구밖에 안 던지고 좀 이닝 관리가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어쨌든 커터 같은 거를 쓰면서 얻어맞지는 않는 그런 유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마디로 지금 이렇게 둘 다 방어상으로는 좀 안 좋게 지키고 있는데 저는 기대치는 양키스의 슈미트한테 조금 있는 편이거든요. 배당상으로는 가볼만은 한 것 같아. 원래 클블한테 좀 강한 편이기도 했었고 양키스가 막 그래도 꾸역꾸역 잘 이기고는 있잖아요. 지금 아무래도 빠따가 지금 생각보다 시즌 초만큼은 안 나와. 이제는 시카고 컵스한테 OPS도 역전을 당했습니다. 우한 상대로 원정에서 좋지도 않다. 뭐 이런 것들도 있기는 하지만은 저는 원래부터 양키스가 클블에 좀 강했다는 거. 어제 클리블랜드가 불펜도 많이 썼고 지금 이제 클라스가 진짜 안 좋죠. 어제도 아마 3, 4점 이기던 거를 물론 저질러가지고 연장 보내고 이랬었는데 그래도 뭐 여기 있는 게디스, 해린, 스미스 작년에 빛났던 클리블랜드 핵심 불펜들 전부 다 잘하고 있기는 해요.
여기저기서 연투도 있는 편이기도 하고 저는 그냥 양키스를 좀 좋게 볼 만한 게임인 것 같습니다. 배당 대비 양키스의 메리트가 있다. 다음 마이애미 대 신시내티 경기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어제 신시내티가 볼티모어를 24점으로 두들겨 패면서 이겼어요. 제가 이걸 업데이트를 어제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아마 다음엔 신시내티 OPS가 되게 올라가 있을 거야. 어쨌든 신시내티 최근 들어서는 OPS가 많이 상승세다. 특히나 최근 5경기 동안 10안타, 10안타, 11안타, 13안타, 25안타 이렇게 치면서 5경기 동안 홈런이 지금 10개거든요. 되게 잘 치고 있어. 그냥 볼넷도 많이 얻어내고. 신시내티가 얘네들도 좀 젊은 타선이 많이 있어가지고 불 붙으면 확 타오르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볼티모어보다는 전체적인 얘는 육각형이 좀 좁은 느낌이긴 하지만은 얘네들도 터질 때는 터집니다. 그리고 이제 시즌 초반에 둘 다 보면요, 마이애미의 이 마이어라는 투수는 지금 일단 구속 상승이 좀 눈에 띄어요. 나는 얘가 좀 심상치 않은 거를 느끼고 있거든. 작년에는 구속이 94.1마일달이었는데 지금 95.1마일이 나오고 있습니다. 싱커는 1.3마일이 올랐고 일단은 구속이 많이 올랐어요. 구속 상승이 보인다. 그리고 이 친구의 장점 중에 하나가 또 슬라이더인데 지금 슬라이더가 벌써 플러스 5가 찍히고 있거든요. 슬라이더와 포심, 체인지업 이런 구종을 구사한 선수는 기본적으로 삼진을 많이 잡는 유형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구속도 올랐고 슬라이더도 굉장히 가치가 높은 상태다. 슬라이더 피안타율이 1할이 안 됩니다. 이런 상태여서 얘는 좀 상대방 입장에서 경계를 해야 되는 투수다. 물론 이름이 많이 없지만은 작년에도 나왔을 때 뭐 딱히 잘한 건 아니긴 했는데 어쨌든 시즌 초반의 흐름이 나쁘지 않다. 이런 것들은 좀 보이는 것 같네요. 작년에 막 57이닝 동안 14피 홈런에다가 완전 두드러 맞기 좋은 놈이었었는데 올 시즌 초반은 그래도 출발이 좋다. 그렇게 볼만한 것 같고 닉 로더로도 좋아요. 일단 로더로는 작년에 비해서 구속은 많이 줄어들었는데 작년보다도 지금 볼넷이 많이 잡혀있는 게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트레비노가 이제 영입된 포수잖아요. 근데 포수랑 궁합도 원래 이제 스티븐슨이 신시내티 주전 포수인데 얘랑 궁합이 좀 안 좋았어. 핫살린가 하여튼 뭐 누구랑 할 때가 좋았었는데 트레비노랑 궁합은 꽤나 좋다고 합니다. 통상으로 봤을 때 사실 이제 홈보다 원정, 오히려 원정에서 잘 던지는 투수기도 해요. 이제 뭐 마이애미와의 전적 같은 것들이 나쁘지도 않아. 3경기 동안 2.16이고 그런 것들이 있는데 저는 그러니까 둘 다 올 시즌 현재로서는 방어율도 그렇고 꽤나 봐줄만한 선수들이라고 보이긴 하거든요. 그냥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솔직히 말해서 건드리기 안 좋은 경기 같아요. 근데 이런 건 있어. 7.5는 기본적으로 좀 낮은 기준점이잖아요. 아무래도 선발들의 상태를 봐가지고 7.5를 준 것 같은데 나는 일단 지금 선발들 둘 다 괜찮다고 보고는 있거든. 이게 왜 건드리기가 빡세냐면은 이 선발들 둘 다 이 뭔가 입증된 애들이 아니에요. 지난 몇 년 동안 꾸준하게 좋은 피칭을 해줘가지고 명성이 있다던가 그런 애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당장 내일 털려도 이상하지 않은 애들이야. 어쨌든 현재까지 시즌 기록은 괜찮은 편이어서 고민인데 지금 두 팀 다 빠따상으로는 마이애미는 7.5 기준으로 9경기 연속으로 오바, 신시내티 아까 봤다시피 요즘에 빠따 미쳤고 6경기 연속으로 오바를 뛰고 있거든요. 어제 불펜도 꽤나 많이 썼어. 이래가지고 나는 사실 건드리기 안 좋은 경기 같아요. 7.5면은 오바 보는 게 솔직히 말해서 마음은 편한데 선발 투수들이 꽤나 그래도 못하는 애들은 아니긴 하거든요. 분석이 뭔가 엇갈리다 보니까 건드리기에 별로 좋은 경기 같지는 않네요. 굳이 본다면 오바? 신시내티 빠따 좋길래 마이애미도 두드러 많이 맞기도 하고 얘네들도 발악도 잘 하길래 그냥 그 정도로 이제 마이애미 승이나 오바 보고 있는데 마이애미 승 보는 건 그냥 배당이 좋아서 보는 거고요. 뭐 마이어를 조금 믿고 있는 것도 있기도 하고 심상치 않아 보여 지금까지는. 건드리기에는 안 좋은 경기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음 디트로이트 대 샌디에고 경기 있습니다. 카이더 몬테로랑 랜디 바스케스가 붙는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어제 샌디에고에서의 중심 타자 중에 한 명이었었던 이제 아라야즈가 부상으로 나가리가 돼버렸어요. 1루에서 휴스턴의 마우리시오 듀볼이랑 충돌을 해가지고 실려갔더라고. 오랫동안 아라야즈는 뭐 이제 정평단 타자이기도 하고 워낙에 컨택이 좋고 그런 타자인데 빠지는 건 좀 아쉽게 됐습니다. 이제 선발 투수 구도상으로는 카이더 몬테로는 뭐 저번에도 말했지만은 작년에 이제 타릭 스쿠발 말고는 디트로이트 선발들이 엄청 부상으로 나가리가 많이 됐었는데 그 와중에 몬테로가 2선발격으로 좀 했던 적이 있었어요. 뭐 기록 자체는 별로 안 좋아서 4.62 정도에다가 100이닝 동안 뭐 피홈런 거의 20방 가까이 맞고 이랬는데 그래도 뭐 부상 많을 때 버텨준 면모는 있습니다. 한창 좋았던 기간도 있기도 했었고 지금 이제 마이너리그 2경기 동안 성적이 그렇게 뭐 나쁘진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일단은 첫 경기에서 5이닝 5실점으로 피홈런 3방 맞으면서 안 좋게 출발을 했다. 아직은 그러니까 궤도에 오른 단계는 아니라는 거고 랜디 바스케스 참 얘는 이 도미니칸답지 않게 스토프가 없는 애거든요. 보면은 구종이 커터, 스위퍼, 커브 그리고 네 번째로 많이 던지는 게 포심이란 말이야. 커터를 많이 쓴다는 소리예요. 깎여 나가는 피칭들 좋은 타구를 유도하지 않는다 뭐 그런 건데 잘 맞고 있습니다. 지금 20이닝 동안 볼넷이 14개 20이닝에 볼넷 14개 이게 개빡세긴 하거든요. 제구가 안 좋고 스토프가 없어. 근데 위기관리 능력이 나쁘지가 않나봐. 잘 맞고 있네요. 사실 얘를 양키스에서 데려올 때도 그렇고 양키스에서 이런 만한 기대치가 없었는데 현재까지 지표는 좋습니다. 그러니까
언제 털려도 안 이상하다는 소리기는 해. 보면은 지금 여기에도 이제 원정 기록이 좋지가 않고 내일 또 낮 경기인데 원정 경기 낮 경기 때 안 좋다 이런 것들도 좀 맞물리는 것들이 있는데 어쨌든 간에 뭐 어슬레티스 원정 5이닝 1실점이나 나쁘지 않게 해주곤 있습니다. 솔직히 이게 선발 상태는 나는 바스케스가 밀릴 게 없다고 보는데 이거를 왜 샌디가 역배를 받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뭐 디트로이트도 요즘에 빠따가 그래도 좀 올라오는 게 있기는 해. 캐리 카펜터 제가 늘 말했던 얘도 좀 올라오고 있는 게 보이고 토케슨이 비로소 1픽의 이런 면모를 보여주고 있기도 하고 디트로이트 빠따가 전반적으로 좀 전체적으로 좋아진 건 있긴 하거든요. 근데 반대로 이제 샌디에고가 그냥 워낙에 디트로이트보다는 빠따 쪽에서 그냥 기본적으로 우위에 있다 보니까 둘 다 좀 비슷합니다. 빠따 그래도 좀 잘 치는 편이고 특히나 불펜이 둘 다 좋은 것들 이런 것들이 있는데 나는 여러 면에서 샌디에고가 체급상으로는 우위에 있다고 보거든요. 아마 이게 디트로이트가 홈에서 8승 2패여가지고 정배를 받지 않았나 이런 생각인데 어찌 보면 뭐 랜디 바스케스가 만만한 것도 있죠. 근데 반대로 카이더 몬테로 역시 현재로서는 보여준 것도 그렇게 없고 그냥 샌디에고를 봐도 될 것 같은데 네, 샌디에고는 그냥 단적으로 올 시즌 16승 6패로 메이저리그 전체를 통틀어 봐도 좋은 승률을 보여주고 있기도 하고요. 저는 샌디에고가 역배를 받을 이유가 그렇게 없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다음 매치대 필라델피아 경기 타일러 맥길이랑 에런 놀라가 붙는데 글쎄 맥길이 얘도 그 이제 좀 이닝을 많이 못 먹습니다. 6이닝도 못 먹고 있거든요. 근데 나름대로 잘 막아. 직전 경기는 이제 미네소타한테 5이닝 사실점 하긴 했지만은 자책점은 2점이었었고 현재 이런 기록 관리 같은 것들은 잘 되고 있기는 해요. 얘도 지난 몇 년 동안 꾸준하게 정규 선발 로테이션으로서 막 했던 적은 별로 없어가지고 시즌 초반에는 그래도 좀 기대치가 있긴 하다. 이런 게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놀라 에런 놀라는 되게 안 좋아요 지금. 얘는 제가 매번 말하지만 필라델피아의 프랜차이즈 스타인데 얘가 이제 재작년에 안 좋았었고 작년에 살아났거든요. 근데 보니까 올 시즌에 또 출발이 안 좋네. 일단 놀라는 그냥 이런 것들 보면 얘기가 될 것 같아요. 현재 에런 놀라 얘는 꾸준하게 이렇게 두 가지 구종 포신 패스트볼이랑 커브 이렇게 두 가지 구종이 늘 플러스 피치였었거든요. 지난 몇 년 동안 꾸준하게 그랬어. 작년에도 그랬고 커브랑 포심이 다 플러스 피치다 이런 게 있었는데 올 시즌에는 마이너스 2씩 찍히고 있습니다. 주요 구종이 안 먹히고 있다. 더구나 얘가 이제 원래부터 구속이 잘 나온 스타일이 아닌데 지금 또 구속이 한 1.3마일가량 안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리스크가 있다는 거지. 원래는 이렇게 두 가지의 플러스 피치 콤바를 잘 탄다. 제구 좋다. 이닝 매년 막 200이닝 가까이 먹을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올해는 이런 것들이 잘 안 드러나고 있는 것 같아요. 내일은 또 원정이기도 하고 또 이제 놀라가 매치애들한테 최근에는 썩 좋지도 않았더라고요. 작년에 이제 9월달이랑 그리고 또 이제 중요했던 포스트 시즌에서 4.1이닝 6실점 5이닝 4실점 이렇게 해주고 있다 보니까 놀라가 믿을만한 상태가 아닌 것 같네. 어쨌든 간에 지금 매치는 불펜방어로 전체 1위고요 필라델피아는 뒤에서 3등입니다. 어제도 필라델피아가 선발해서 러자도가 잘했는데 커커링이 막 3런인가? 맞고 막 그랬었죠. 그래서 역전패 당하기도 하고 이랬었는데 경기를 길게 간다면은 매치가 유리한 부분도 있을 거다. 그런 게 보이네요. 난 그래갖고 지금 필라델피아가 그렇게 막 신뢰할 만한 단계는 아닌 것 같아. 어영부영 이겨주는 매치가 오히려 더 낫겠다. 일단 뭐 저도 오바 같은 것도 생각을 해보고 매치 쪽으로 좋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기는요. 오바 보는 거는 아무래도 일단 놀라가 조금 못 믿어온 것들. 그리고 필라델피아도 이렇게 뭐 기록상으로도 그렇고 7경기 연속으로 오바에다가 8.5 기준으로도 오바에 대한 기대치가 없지는 않은 편이기도 하고 빠따도 포텐셜이 있어요. 워낙에 면면들이 좋으니까. 매치 승이라든지 오바? 저는 놀라가 일단은 좀 고전할 것 같다. 그런 느낌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 애틀랜타 대 세인트루이스 경기입니다. 슈벨렌바랑 패디가 붙는데 사실 제가 슈벨렌바는 올 시즌 출발이 가장 좋은 선발이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더니 직전 경기 때 토론토한테 케빈 거스먼의 승부에서 4.2이닝 6실점으로 판정패를 당했습니다. 작년부터 해가지고 얘도 이제 선발로서 제대로 나온 게 작년이에요. 작년에 이제 중간에 합류를 해서 123이닝 동안 3.35 굉장히 훌륭한 시즌을 보냈습니다. 특히나 막판 13경기 정도 동안 아주 좋은 모습만 꾸준히 보여줬었다. 포스트 시즌에서도 잘하고 가지고 있는 공 자체가 일단 포심의 구속도 잘 나오는데 여러가지 구종을 던질 줄 알아. 삼진도 잘 잡는 유형이고 싹수가 보여요. 앞으로 미래에 더 클 것 같아. 근데 어쨌든 직전 경기 때는 한창 좋다가 꺾였던 것들 그런 것들이 보이기는 합니다. 슈벨렌바가. 그리고 이제 에릭 패디. 사실 에릭 패디가 작년에 되게 잘했잖아요. 화싹에서 특히 잘했었고 이제 그 다음에 세인트루이스로 옮긴 다음에 약간 아쉬운 것들이 있었는데 올 시즌 출발도 조금 오락가락해요. 미네소타한테는 잘하더니 보스턴한테 쳐맞고 피츠버그도 잘하더니 그 다음에 또 휴스턴전에서도 뭐 6이닝 1실점 전반적으로 괜찮은 피칭들을 많이 하긴 했는데 난 그냥 에릭 패디는 이게 제일 걱정이야. 기록은 좋거든요. 작년에도 뭐 커터나 스리퍼 플러스 6에다가 플러스 9 찍히고 그래도 물구 복귀를 잘하긴 했는데 보면 이게 이 연도상으로 2022년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여기부터가 복귀 시즌이거든요. 밑에 있는 거 여기부터. 메이저리그 옛날에 워싱턴 시절
그때나 복귀한 이후나 그냥 이렇게 뭐 정타 컨트롤 조금 되는 거 말고는, 그리고 제구력 조금 좋아진 거 말고는 별로 뭐 개선된 게 별로 없거든요. 원래부터 스토프는 별로 없고 올 시즌은 심지어 지금 제구마저도 작년보다 안 좋기도 하고 그냥 워낙에 스토프 자체가 없다는 소리예요. 난 이래가지고 에릭 패디가 좀 플루크 가능성이 있지 않나. 물론 뭐 저걸로만 설명이 되는 건 아니긴 한데 저는 에릭 패디는 사실 좀 걱정의 눈초리가 있기는 해요. 엄청 막 솔리드하게 좋게 볼 만하지는 않다. 그냥 그런 관점에서 어제도 말했지만 세인트루이스가 한창 빠따가 좋았었는데 세인트루이스 OPS가 전체 이제 양키스 다음일 때도 있었었죠. 3등 하나 들고 그랬는데 굉장히 많이 폭락을 했습니다. 최근에 이제 한 6경기 동안 6안타, 8안타, 3안타, 8안타, 3안타, 8안타 이렇게 쳤고 그 기간 동안 홈런은 2개밖에 없었어요. 볼넷 얻어낸 것도 많이 줄고 기본적인 이런 출루라든지 득점 기회가 많이 적었었다. 이런 것들이 많이 보이다 보니까 세인트루이스의 빠따력이 급감한 거 그게 제일 많이 보여가지고 이러면은 난 세인트루이스가 딱히 장점이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 반면에 애틀랜타는 요즘 홈런 위시로 빠따가 좀 좋아진 게 있다. 워낙에 그전까지는 빠따가 바닥이었는데 좀 좋아진 게 있고요. 내일은 서로 간에 우한 상대로 홈이나 원정 상대를 했었을 때 이런 변화되는 OPS 상으로도 애틀이 컨디션이 좋을 가능성이 있다. 그냥 뭐 이런 것들이 있길래 요즘에 애틀랜타가 그냥 홈런으로 대화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뭐 패디는 딱히 홈런이 많이 많다거나 그런 친구는 아니긴 한데 일단 저는 슈베른바를 조금 더 좋은 선발로 보고 있기도 하고 직전 경기 털리긴 했지만은 한 번 더 기대를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앞으로 슈벨렌바는 좀 기대가 돼가지고 애틀 사이드로 좀 좋게 볼 것 같고요. 언더오버는 사실 언더 생각 중이야. 언더. 왜냐면 애틀랜타 빠따더버가 엄청 그렇게 믿을만하진 않거든요. 최근에 애틀이 아마 2경기 동안 7.5를 받았을 건데 그거 전부 다 좀 어렵게 오바가 나긴 했었습니다. 언더? 애틀 사이드에다가 언더 이렇게 볼게요. 다음 경기 휴스턴 대 토론토. 헌터 브라운 대 거스만 경기입니다. 선발 투수들답게 7.5를 줬네요. 사실 오늘 매치업 중에 7.5 준 거 중에서 이런 경기 아니면 언더 갈 게 없어. 이런 경기는 언더를 가야 되긴 가야 됩니다. 왜냐면 워낙에 양 팀이 빠따도 그렇고 선발도 훌륭하기 때문에 저 헌터 브라운이 얘가 이제 작년에도 초반에 안 좋았거든요. 초반에 한 4-5경기 동안 안 좋다가 그 이후에 거의 한 20경기 가까이 엄청 잘 던졌습니다. 그러다가도 중간에 한 번씩 부러질 때가 있었지만은 전반적으로 작년에 휴스턴에서는 굉장히 믿을만한 선발이었다. 작년에 이제 뭐 프렌버 발렌즈가 후반기에 정신 차렸지만은 전반기에 못했었고 이 와중에 뭐 아리게티 같은 애들 뭐 벌랜더 다 정신 못 차릴 때 브라운 혼자 지탱을 잘해줬었거든요. 키쿠치 나중에 오고 나서도. 헌터 브라운은 되게 믿을만한 애라고 생각을 해. 기본적으로 땅볼 유도 비율도 좋고 오히려 작년보다도 구속이 1.2마일가량 올랐다. 원래도 선발인데 95, 6마일씩 던지던 애인데 올 시즌에는 구속이 더 잘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제구도 좋아져, 피홈런도 적어. 얘도 땅볼 유도를 잘하는 애예요. 이래가지고 저는 일단은 믿고 있는 투수입니다. 올 시즌 기록도 굉장히 좋죠. 브라운은 한마디로 내가 믿고 있는 투수다 뭐 이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케빈 거스먼은 확실히 얘가 이제 지난 3년 동안 계속해서 꾸준히 이제 구속 하락이 있어요. 구속 하락. 원래는 기본적으로 한 95마일 이상 던져주는 친구인데 올 시즌은 93마일밖에 안 나오고 있죠. 특히나 작년 초반에는 한 93마일밖에 안 나와가지고 더욱 문제가 있었다. 얘도 매년 이렇게 옛날부터 해가지고 포심과 스플리터, 스플리터가 지금처럼 메이저리그에 자리를 잡기 전부터 스플리터를 많이 던지던 친구였었는데 그런 것들을 굉장히 잘 활용하던 친구입니다. 거스먼은. 그래서 뭐 샘프 시절이나 다 에이스 자리를 많이 먹었었죠. 토론토에서도 지금도 뭐 1선발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쨌든 작년에도 이 두 가지 구종이 좀 힘든 시즌이었지만 플러스 피치였었고 올 시즌도 벌써 플러스 피치로 나오고 있어요. 작년보다도 이제 포심이나 스플리터의 피안타율이 상당히 줄어들었다 뭐 이런 것도 있고, 특히나 작년에 고생하다가 막판에 많이 회복을 했었거든요. 그런 것들이 올 시즌 초반에 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 그냥 그런 것들 때문에 전 둘 다 지금 선발 투수 상태는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냥 조금 거슬리는 거라면은 거스먼이 이제 휴스턴한테는 조금 약한 게 있거든요. 그 재작년에 원정에서 4.2이닝 동안 8실점, 이때는 거스먼이 못할 때도 아닌데 조금 아팠던 기억이 있다. 그게 있지만은 그래도 저는 현재로서는 둘 다 좋은 투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빠따적으로도 아직까지는 휴스턴도 좀 조용하다고 봐야죠. 얘는 원래 같으면 휴스턴은 그래도 리그에서 OPS 한 7등에서 5등 사이 그 정도에 위치할 만한 애들인데 지금 26등에 머물러 있고, 토론토도 OPS가 올 시즌에 작년에는 되게 못 쳤는데 올 시즌에는 한 7-20 그 정도 있다가 지금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한 10등 정도 하다가 17등까지 떨어졌어. 이런 것들도 있다 보니까 내일 만만치 않은 브라운을 상대를 한다. 저는 그냥 이런 게임은 언더를 받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7.5를 줬어도. 선발 투수 믿고 그렇게 생각해 볼게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샌프란시스코 대 미러키 경기, 로비레랑 퀸 프리스터가 붙는데 원래 같으면은 퀸 프리스터 경기는 쉽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냥 얘 반대 가면 됐었거든요. 퀸 프리스터가 이제 지난 2년 동안 선발 땜빵 역할을 많이 했는데 그 23년에 50이닝 동안 12피 홈런,
작년에 49이닝 동안 7피홈런 이렇게 쳐맞으면서 늘 이제 이닝보다도 훨씬 더 많은 피홈런이나 피안타를 맞고 그런 애였었거든요. 근데 올 시즌은 지금 2경기 동안 5이닝 실점, 5이닝 무실점으로 조금 해주고 있네. 일단은 지난 몇 년과는 다르게 만만히 보면 안 될 것 같다. 그건 일단 있기는 해요. 그리고 이제 로비레이, 얘는 이제 고점이 싸이형입니다. 싸이형. 2021년인가 20년에 싸이형 받았었고 구속도 지금보다 잘 나왔었어요. 그때보다도 구속이 지금 한 1.5마일이나 떨어진 상태인데 좌완인데 95마일에 던진다. 슬라이더 구사하는 선수답게 삼진 같은 거 많이 잡는 그런 면모가 있었는데, 그냥 단적으로 그동안 이제 좀 부상 때문에 많이 못 나왔었죠. 얘도 로비레이도. 로비레이가 지난 시즌 막바지 때 복귀를 했는데 사실 작년에는 뭐 쓸만하진 않았었고, 일단은 올 시즌에 지금 이렇잖아요. 얘가 이제 고점이 이거야. 21년도에 고점 싸이형 받던 시즌에 지금 이랬었거든요. 올 시즌 초반 딱히 뭐 돋보이는 게 없다 뭐 이런 거거든요. 일단 로비레이의 경쟁력 자체가 옛날보다는 줄었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원래부터 피홈런 많은 친구기도 하고. 그래도 로비레이 하면서 떠오르는 거는 좌타자한테 굉장히 강하다. 그게 있어요. 좌타자한테. 통산으로 봐도 좌타자한테 상당히 좋은 편인데 전성기 때는 특히 좌타자를 아주 죽여놓는 그런 것들이 좋았던 친구거든요. 자, 미러키 라이너의 브라이스 투랑이나 옐리치, 사이프렐릭, 뭐 미첼 이런 친구들이 좌타자라고 합니다. 특히나 이 중에 브라이스 투랑이나 사이프렐릭은 지금 미러키에서 가장 잘 치는 애들이거든요. 얘네들을 로비레이가 통제를 해준다면은 가능성이 좀 있다고도 생각이 되긴 하거든요. 그냥 미러키가 지금 뭐 콘트레라스 같은 애들 너무 못 치기도 하고 잭슨 추이로나 호스킨스도 기대보다는 좀 별로기도 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미러키의 중심 타자들을 로비레이가 잘 상대를 할 수 있다면은 지금도 승발을 상당히 잘 받아요. 솔직히 잘 던지고 있는 건 아니거든. 타이밍 던질 때도 있고 그렇게 엄청 잘 던지고 있는 건 아니야. 나도 매번 로비레이 등판 때마다 얘를 경계하면서 막 반대 보려고 그러고 있는데 은근히 잘 이깁니다. 이 경기도 사실 선택하기 좀 애매한 게 글쎄 로비레이가 뭐 좌타자한테 강력하다 뭐 이런 건 있지만은 그렇다고 엄청 믿을 만한 상태는 아니에요. 그리고 퀸프리스터 원래는 맛집인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아. 기록상으로는. 이런 것들이 조금 걱정이 됩니다. 어쨌든 간에 이건 뭐 미러키가 일단은 저는 어제는 잘 쳤지만 그 전까지 미러키도 빠따가 진짜 별로였었거든요. 23등에 처박혀 있기도 하고 요즘에 그 계속 한 몇 년 동안 계속 수준급 불펜들을 엄청 팔아대가지고 불펜도 지금 좀 하위권이에요. 그나마 바닥 찍고 올라오는 느낌인데 불펜 면에서는 샌프란시스코가 강점이 있다. 그냥 뭐 배당 대비 샌프란시스코 봐도 나쁠 건 없다는 생각 정도? 그거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NBA 한번 얘기해 볼 텐데 NBA 들어가기 전에 이런 거 한번 보고 시작을 할게요. 이게 뭐냐면은 이제 뭐 그 말 그대로 효율성 지표 같은 겁니다. 효율성 지표. 지금 이제 X축. 가로가 이제 X축이 오펜시브 이피션시 한마디로 공격 효율성이고 세로가 이제 그 수비입니다. 수비 디펜시브고 위쪽에 있는 게 좋은 거 오른쪽에 있는 게 좋은 거예요. 이 그래프 상으로는. 그래서 트레이드 데드라인 이후로는 어떤 팀들이 좋았었고 어떤 팀들이 안 좋았냐, 플레이오프 올라간 애들 중에 뭐 이런 건데 지금 보니까 덴버가 수비가 정말 안 된다. 공격은 은근히 하는데 수비가 정말 안 된다. 뭐 이런 게 보이고요. 클리퍼스는 공격이나 수비 양면에서 좀 상위권에 있다. 뭐 이런 게 보이네요. 그리고 뉴욕 닉스 뭐 공격이나 수비나 사실 좋지는 않다는 소리예요. 특히 공격이 정말 안 된다. 막판에 이제 브런슨이 부상 빠져가지고 좀 안 좋았었죠. 반면에 디트로이트가 오히려 좋은 부분이 있더라. 이런 것들을 조금 생각하면서 보시면은 우열 같은 것들을 좀 내기 편한 부분이 있을 것 같긴 하더라고. 참고를 하면서 제가 좀 생각을 했고요. 네, 뉴욕 대 디트로이트 먼저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지난번 경기는 진짜 제 예상이랑 조금 달랐어. 난 뉴욕이 이길 줄은 알았는데 솔직히 뉴욕 경기가 되게 정규 시즌 내내 클러치 게임도 많고 핸디 보기는 빡세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 경기가 실제로 뉴욕 닉스가 앞서 나가다가 디트로이트가 이제 3쿼터쯤부터는 역전을 해버렸습니다. 좀 뭐 이렇게 막 치고받고 하다가 4쿼터 내서가지고 디트로이트가 그냥 자멸을 했거든요. 4쿼터에 21대 0런. 4쿼터 진입할 때 뉴욕이 한 8점가량 뒤지고 있었는데 디트로이트가 이걸 역전을 당해버렸었죠. 그런 것들이 제일 눈에 띄어. 디트로이트가 아무래도 플레이오프 경험이 부족한 젊은 팀답게 4쿼터 가가지고 21대 0을 런을 당했다. 물론 뉴욕이 홈이고 이날도 뉴욕이 홈골이 조금 있었어요. 그런 건 있었는데 아무래도 디트로이트가 젊은 팀답게 좀 안 좋은 모습을 노출하지 않았냐. 위기에 빠졌을 때 이걸 대처하는 능력들 그런 것들이 좀 부족한 게 보였던 것 같고요. 뉴욕 닉스는 이제 브런슨이라는 팀의 이제 핵심 고투가이가 복귀를 해가지고 중요할 때 많이 해줬습니다. 그냥 좀 망한 포지션, 힘들어 보이는 포지션도 어떻게든 밀고 들어가가지고 해주는 모습들이라든지. 브런슨이 기본적으로 몸빵이 좋은 선수예요. 얘도 몸싸움이 좋고 스피드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미스매치 대처가 너무 좋아요. 그런 것들이 잘 먹혔다 싶고 이제 아누노비가 굉장히 좋은 활약을 했죠. 아누노비가 진짜 공수 양면에서 수비는 거의 뭐 DPOI급으로 하는데 공격에서도 지금 25점 이상을 꾸준히 해주고 있다. 그냥 미친 플레이어라는 소리입니다. 플레이오프에는 이런 선수가 있어야 돼요. 그런 친구 중에 뉴욕의 아누노비 참 돋보이는 와중에 있는 것 같고 심지어 이제 이날 경기는 미칼이 진짜 못했던 날이거든요. 아시다시피 이제 미칼이 뉴욕 닉스가 그 브런슨이랑
하트, 미칼 이렇게 세 명이 빌라노바 대학교의 그 NCAA 토너먼트 우승할 때 그 멤버거든요. 그러니까 원래부터 좀 이 케미가 잘 맞는 애들이야. 지난 경기 때 이제 미칼이 그냥 혼자 엄청 못했어요. 야투 같은 거 그냥 8점밖에 못 넣었고, 이날 다른 애들이 전부 주전들이 막 경기 막 3, 40분씩 뛰면서 이러는 기간 동안 미칼은 혼자 28분밖에 못 뛰었고, 혼자 이렇게 net 레이팅이 마이너스 16이었습니다. 대신에 미칼 대신에 많이 뛰었던 카메론 페이는 플러스 23, 이 정도로 미칼이 조금 구멍이었었거든요. 돈은 이게 뭐 거의 뭐 1라운드 픽을 한 4장인가 줬나? 그 정도 주고 온 보람이 별로 없는 것 같아. 중요할 때 좀 해주지 못했던 거, 그런 게 기억이 나는데, 글쎄 저는 그냥 또 똑같이 생각을 합니다. 둘 다 이제 3점 같은 것들은 사실 디트로이트가 평소보다 많이 시도를 해가지고 잘 넣었어요. 3점 슛이 아마 45%인가 그랬을 거야. 뉴욕 니스는 26개 중에 10개. 그냥 뭐 원래대로 뉴욕 니스는 원래부터 3점 많이 안 쏘고 인사이드에서 쇼부를 보는 그런 스타일인데, 네, 그런 것들에서 좀 차이가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디트로이트는 비교적 3점이 잘 들어갔던 날이고, 양팀 다 슈팅 시도 같은 것들이나 뭐 자유투 뺑뜯기나 좀 많지는 않았었어요. 그런데도 오바가 난 건데, 글쎄 235점, 오늘은 또 기준점 222점. 보니까 원래 디트로이트의 센터인 듀렌이 얘도 쓰임새가 많은 친구거든요. 근데 플레이오프 가면은 이렇게 타운스 같이 외곽 슛이 가능한 이런 친구한테 좀 끌려 나가다 보면은 듀렌이 진짜 할 게 없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듀렌을 빼면서 할 수밖에 없었고, 미스매치가 대응이 너무 안 되다 보니까 얘를 24분밖에 안 썼거든요. 듀렌이 코트 위에 있을 때 오히려 안 풀린다. 그런 것들이 있었어가지고 뉴욕니스가 그런 것들을 공략을 잘했던 것 같아요. 나는 그냥 구조적으로 사실 디트로이트가 굉장히 잘 싸운 거예요. 이거는 수비도 잘했고, 뉴욕을 많이 괴롭히기도 하고, 21대0 런 아니었으면 이길만도 했는데, 디트로이트가 굉장히 잘 싸웠다고 생각이 됩니다. 난 그래가지고 오늘도 사실 핸디는 도전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냥 뉴욕의 일반 승부만 보고 싶고, 222.5는 나는 원래 이거 언더 생각했거든? 왜냐면 그냥 플레이오프에서는 얘네들의 스타일이 기본적으로 좀 인사이드 공략을 많이 하고, 특히나 플레이오프에서는 좀 천천히 할 거다. 외곽슛 막 뻥뻥 터지는 거, 그런 것들이 좀 가능성이 적다면은 점수가 좀 적게 날 거라고 봤는데, 지난번 경기는 디트로이트가 좀 점수도 많이 내기도 하고 3점도 많이 쏘고 이래갖고 제 생각이랑은 조금 꼬이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예상이 잘 안 되는데, 나는 그냥 개인적으로 하는 거 보니까 오바가 맞긴 하겠더라고. 하는 거 보니까 오바가 맞겠던데, 둘 다 그러니까 디트로이트의 3점이 조금 잘 들어간 거 말고는 딱히 야투가 막 대단히 많이 들어갔다 그런 느낌까지는 아니거든요. 저는 그냥 이 경기는 되게 분석이 어려운 경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디트로이트가 생각보다 괜찮아. 지난번 경기는 젊은 팀이라 가지고 21대0 런 그거 당했던 거 말고는 사실 디트로이트가 진짜 예상외로 잘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분석이 잘 안 돼. 나는 뉴욕이 당연히 플레이오프 경험도 많고, 올 시즌에는 이제 그 몇 년 동안 부상 때문에 플레이오프 때 좀 주춤했던 것들, 그런 것들을 해소를 하고자 브런슨이나 뭐 아누노비 이런 애들 휴식을 많이 줬는데, 그랬는데도 지난번 경기가 되게 힘겨웠었거든요. 홈콜도 많았었고. 난 그래갖고 이것도 예측이 잘 안 되는 것 같아. 별로 뭐 데리고 가고 싶은 마음은 없고요. 개인적으로 그냥 뉴욕 승에다가 오바? 재미는 있을 것 같은데 이것도 베팅하기 별로인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경기 덴버 대 클파 경기 있습니다. 일단 뭐 여기도 뭐 딱히 뭐 별장상 같은 것들은 별로 없어요. 지난번에 연장을 갔습니다. 제가 이 경기를 언더 봤었거든요. 근데 연장 갔는데도 언더가 났어. 일단은 저는 언더 색깔은 보기 좋았다고 생각이 돼요. 난 그리고 지난번에 내가 승패나 뭐 핸디를 예측은 안 했지만은 난 클리퍼스가 더 좋은 팀이라고 생각을 했거든. 실제로 클리퍼스가 이길 만한 경기였었어요. 근데 솔직히 이거는 할 말은 해야 돼. 솔직히 덴버 홈골 진짜 심했습니다. 내가 봤을 때는. 덴버가 이제 2, 3쿼터쯤에 특히 추격할 때 그때 홈콜이 많이 빡셌고 그렇더라고요. 물론 클리퍼스가 뭐 카와이의 7턴오버라든지 보그단 같은 애들 진짜 못한 거, 파울도 못했다. 그냥 하든이랑 주바치가 엄청 잘했어요. 반대로 이제 덴버는 요키치가 충분히 해주고 고든 잘하고 이런 것들이 있긴 했었는데, 물론 뭐 클리퍼스가 좀 본인들의 실책도 있긴 했지만은 나는 홈콜이 이 경기는 좀 덴버 만들었다고 생각을 해. 그 정도로 덴버가 좀 많이 뒤지고 있던 구간에 더 벌어질만 했는데 거기서 조금 벌어간 게 있는 것 같거든요. 경기 자체는 클리퍼스가 더 잘했다고 생각을 해. 단순히 그냥 뭐 제가 뭐 하든 좋아하고 이래서 응원하는 팀이고 이래서가 아니라 솔직히 홈콜은 분명히 있었던 경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얘기는 꼭 해야 될 것 같고, 어쨌든 지난번에도 카와이가 그래도 이제 좀 턴오버는 많았지만 못한 경기는 아니에요. 플레이오프에서의 카와이 정말 무서운 선수죠. 수비는 기본빵이 너무 좋은데 공격에서도 확률 높은 것들을 많이 해준다. 글쎄 뭐 지난번 경기보다 솔직히 파웰이나 보그단 이런 애들은 3점 지원해줘야 되는 애들은 지난번보다 못할 수는 없어. 그 정도고, 이게 주바치도 굉장히 잘했잖아요. 나는 요즘에 이 유럽상 센터들, 요즘에 좀 난다긴다는 센터들은 전부 다 어느 정도 요키치를 흉내낼 줄 압니다. 나름대로 본인의 뭐 마무리도 마무리지만 수비는 오히려 요키치보다 잘하고, 패스 플레이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이 요즘에 센터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게 되게 많아요. 핸드오프 같은 것들도 다 잘해주고 있기도 하고, 주바치도 몇 번 패스 센스를 보여줬었습니다, 지난번에. 그냥 전력상으로 나는 클리퍼스가 앞선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는요. 막판의 분위기도 클리퍼스가
엄청 좋았었다 이런 얘기도 많이 했었던 것 같고, 글쎄 물론 뭐 홈 덴버 이런 것들을 무시할 수는 없는데, 그리고 이제 에런 고든 같은 엑스펙터, 지난번 경기는 오히려 이제 머레이보다도 에런 고든의 활약이 많이 눈에 띄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또 마포주가 좀 잠잠하다든지 뭐 이런 게 있는데, 그러니까 덴버는 머레이나 마포주는 좀 드문드문 터지는 선수라고 한다면은, 지난번에는 이제 고든이나 요키치 이런 선수들이 좀 상수의 활약을 했거든요. 특히나 경기 막판에 고든과 웨스트브룩 이런 애들의 오펜시브 리바운드 중요한 순간에 그런 것들이 좀 생각이 많이 나는데, 저는 뭐 경기 자체는 풀어나가는 거는 클리퍼스가 훨씬 더 좋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난 그래서 오늘도 클리퍼스의 승리를 또 보고 싶어. 지난번에 클파가 프렌이었는데 오늘 1차전을 졌는데 오늘 클파가 마행을 받았잖아요. 나는 그것만큼 경기력에서 클파가 보여줬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클파 쪽으로 보고 싶고요. 217.5 저는 또 한 번 언더 보도록 할게요. 지난번에 1쿼터에는 점수가 60점 넘게 나고 남은 쿼터들에서 점수가 되게 안 났었는데, 그냥 전형적인 플레이오프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원래 이거는 클리퍼스는 전형적인 언더팀이고 덴버는 빠르게 하는 팀이잖아요. 덴버는 빠르게 본인들이 소유권을 뺏어 오거나 실점하면은 상대 코트로 빨리 넘어간다. 그리고 나서 이제 좀 빠른 오펜스를 진행한다.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클리퍼스가 그런 데 좀 안 휘말렸던 것 같아요. 오펜 리바시를 많이 안 하면서 공격 이후에는 최대한 빨리 백코트를 한 다음에 수비가 갖춰진 채로 덴버를 맞이를 한다. 이런 것들이 많이 보여가지고 덴버의 주특기인 빠른 오펜스 전환, 트랜지션 플레이 이런 것들이 많이 안 나왔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내 감상에서는. 저는 뭐 오늘도 지난번이랑 비슷하게 볼게요. 글쎄 클리퍼스가 원정에서 1대1을 맞춰도 맞출만도 하다고 생각을 해. 그래서 클리퍼스 경기는 저는 뭐 언더라든지 이게 또 재밌을 것 같아요. 지난번 경기 진짜 재밌었잖아. 저는 뭐 그렇게 볼 것 같네요. 언더라든지 클리퍼스 사이드로. 이거는 제가 근데 좀 클리퍼스를 응원하는 시각도 섞여 있는 점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